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줄여야 할 5가지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90세, 100세.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립니다. 그 나이까지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 은퇴자 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은퇴 후 1년 이내에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하다. 시간은 많은데 무료하다. 건강은 괜찮은데 우울하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66세로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하다 63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58세부터 5년간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며 노년학책 72권을 읽었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간견과 대한노인의학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한 분과 불행한 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했죠. 5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습니다.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것만 줄여도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앞에 5가지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 대학들의 연구 결과이며 저는 그걸 실천했을 뿐입니다. 효과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를 아시나요? 1938년부터 2018년까지 724명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80년 끝에 내린 결론은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핵심입니다. 질이. 옥스퍼드 인류학자 덤바 교수도 말합니다.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합니다. 덤바의 수. 그중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이라고 하죠. 저는 이 연구를 접하고 충격받았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연락처에는 482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한 명 한 명 눌러봤더니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덤바 교수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같은 회사 동기였던 김성훈 부장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사람 좋기로 유명해서 늘 모임을 챙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빴죠. 그러다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482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6개월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김 부장님은 병실에서 30년 넘게 사람들 챙기며 산 게 이거였나? 나는 누구의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 없었던 사람 200명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100명 정리. 그리고 진짜 친구 15명을 선별했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100명을 얕게 만났다면 지금은 15명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미들색 행복학 연구 결과처럼 사회적 관계의 크기와 행복도는 반비례했습니다.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고 관계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한 해 연락 없었거나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5명에서 15명의 진짜 친구만 남기고 그분들을 깊이 만나세요.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2. 끝없는 욕심을 줄이세요. 스탠퍼드 대학 장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3,000명 조사 결과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돈을 못 쓴 것이라고 합니다.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못 쓰고 간 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별로 달라야 한다고요. 40대에는 모으는 게 맞지만 65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쓰는 게 맞고 경험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제 퇴직금 7천만 원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에 넘어갈 뻔했지만 5년간 공부했던 행동 경제학 지식 덕분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은 떨어지는데 역설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욕심은 커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내의 친구분인 박영희 여사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평생 교사로 사시며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2억 8천만 원을 모으셨지만 남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자 병원에서 하염없이 우셨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제주도 가자, 유럽 가자 했는데 나는 나중에만 했잖아. 이제 당신은 비행기도 못 타는데 우리가 모은 이 돈이 뭐가 중요해. 코넬 대학 경제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통장 잔고 1억일 때와 2억일 때 행복도 차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쓴 돈, 여행, 취미, 배움,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과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행복해지려고 모으는 건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저축 3, 소비 7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아내와 여행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2배로 주며 아내가 원하는 옷을 사줍니다.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행복은 몇 배가 늘었습니다. 실천 방법, 고수익 투자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하고 싶은 여행이나 먹고 싶은 음식은 지금 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취미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욕심을 줄이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3.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세요. 한국영양학회 2023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전체 열량의 71.3%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단백질 충족률은 58.2%, 비타민 D 결핍률은 76.5%에 달합니다. 일본 장수 노인 300명 분석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소식, 고단백, 다채소 3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아내가 집을 비운 일주일 동안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완전히 망가졌던 제 경험을 반성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영양 불균형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3.2배 높으며 특히 요리를 못하는 남성 노인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평생 음식을 좋아하셨던 회사 초의 선배님은 은퇴 후 과식이 습관이 되셨고 67세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하루에 한 움큼의 약을 드십니다. 약 먹느라 밥을 못 먹겠어. 밥보다 약이 더 많아 라고 후회하셨죠.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 근육량 감소의 주원인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당뇨, 심혈관 질환,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소식, 하루 4끼를 먹되 한 끼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의 원칙, 매의 80%만 채우는 하라하치부를 실천합니다. 단백질, 몇 끼 단백질을 챙깁니다. 제 체중 70kg. 기준으로 하루 84g이 필요하니 아침엔 계란 2개, 점심엔 두부나 닭가슴살, 저녁엔 생선이나 소고기를 먹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권장대로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 등 5가지 색깔의 채소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더니 건강검진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천 방법. 혼자여도 제대로 차려 드세요. 매 끼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를 꼭 드세요. 배가 부를 때 멈추지 마시고 80%에서 멈추세요.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많아진 말을 줄이세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뇌의 필터 기능이 변해 젊었을 때 참았던 말이 솔직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미국 가족치료학회 연구 결과 노년기 가족 갈등 원인 1위는 과도한 잔소리와 간섭으로 전체 갈등의 62.7%를 차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던 고3 손주에게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를 퍼부었죠. 공부 잘하고 있니? 게임 그만하고 책 좀 봐라.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제 나름대로는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손주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손주가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가 아버님 전화가 부담스럽대요. 매번 잔소리만 하신다고. UCLA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조언이 많아지고 경험 과시가 늘며 경청이 줄어드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는 고독감의 반작용으로 말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을 닫고 귀를 열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 사과하고 그 후로는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손주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 들어주셔서 좋아요. 콜롬비아대 연구 결과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말이 많은 노인보다 가족 만족도가 3.2배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실천 방법. 잔소리를 격려로 바꾸세요. 이것 좀 해라 대신 잘하고 있네. 반복하지 마세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을 때 3초 멈추고 생각하세요. 푸념을 감사로 바꾸세요. 요즘 세상 왜 이래? 대신 우리 때보다 편해졌네. 고집을 유연함으로 바꾸세요. 내가 옳다 대신 내 말도 일리가 있네. 말을 줄이니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5.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미국 국립보건원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수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100세 이상 장수 노인 300명의 공통점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걷거나 서 있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움직였죠. 은퇴 후 저의 하루를 돌아보니 하루 1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TV, 유튜브, 낮잠. 주치의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후회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손주 안아주기도 힘들어집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격렬한 운동보다 그냥 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산책 30분 필수. 아침 식사 후 반드시 나갑니다. 집안일을 직접,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 빨래 널기를 직접 합니다. 서서 TV 보기. 뉴스를 볼 때는 서서 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3층까지는 무조건 계단으로 오릅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핸드폰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았더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으며
혈압도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지를 치켜 쓰셨습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아침 산책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나가세요. 집안일을 하세요. 설거지, 청소도 운동이 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세요. 전화 받을 때, TV 볼 때도 가능하면 서 계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삶이 활력이 있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남과의 비교를 줄이자. 여기까지가 노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간 공부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은 근본적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남과의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트 행복학 연구소 20년 프로젝트에 따르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스탠퍼드대 연구도 상대적 박탈감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큰 불행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연봉 5천만 원이라도 1억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하고 3천만 원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한 것처럼요. 우리 세대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 누가 더 큰 집,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나. 항상 위를 받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작년 동창회에서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다.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는 친구를 보고 집에 돌아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라고 아내에게 푸념했죠.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당신과 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옥스퍼드대 행복연구센터 자료처럼 행복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내가 가진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효자 아들, 예쁜 손주들, 비 안 새는 집, 먹을 만큼의 연금, 취미로 즐기는 등산.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았는데 왜 맨날 없는 것만 봤을까요? 캘리포니아대 긍정심리학과 연구는 감사일기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그룹이 6개월 후 행복도가 37%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다. 오늘 산책하며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니 행복이 되더군요. 이제 동창회나 자랑 모임은 피하고 제 삶에 집중합니다. 실천 방법.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SNS를 줄이세요. 남들 잘 사는 것만 보이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자랑 모임을 피하세요. 남과의 비교를 줄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결론. 줄인다는 것은 채우기 위한 비우기입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니 진짜 친구가 보였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줄이니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줄이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많아진 말을 줄이니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삶이 활력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과의 비교를 줄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방법들은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버드, 미트,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 조사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산책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현관문만 나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채우기 위한 비우기입니다. 덜어냄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진짜 소중한 것이 보였습니다. 65세 우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은퇴를 앞둔 분, 은퇴하신 분께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5년 뒤 우리 다시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때 그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매 품격,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